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결국에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변동성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방향성이 안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거기에다가 일정, 여러 가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짙은 관망세를 보였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체크인을 통해서 한눈에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이날 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유가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밀렸는데요. 중동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중국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 대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 민주당 쪽에 승기가 잡혀가는 흐름들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차기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 M7 기업 중에 가장 강했던 것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는데요. 탑픽이라고 합니다. 왜 탑픽인지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자, 그런 가운데 실적이라든지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날 또 4가지 종목들이 변동성을 보여줬었는데요. 반도체 쪽에서 ARM 그리고 온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알파벳에서는 개별적인 모멘텀 그리고 실적 중에서 호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던 맥도날드의 이야기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개장 전 보셔야 될 주요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기술주의 거품,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게 조선과 해운입니다. 앞으로도 좋을 것이다라는 미래 진행형이라는 그런 단어들도 나와져 있고요. 또 어제 또 신한지주 보셨죠? 금융주들,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을 신청하는 그런 흐름이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 역시 임시 주총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함께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증권가 리포트 오늘도 3종목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인데요. 우선 방산 쪽에서는 한국 항공우주 이제는 달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 있고요. 어제는 GS건설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HDC, 현대산업개발, 그러니까 건설주가 계속해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이 가장 부동산은 싸다라는 그런 관점이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조금은 버티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을 하다가 결국에 매물 출회가 나왔고요. 기술주, 금융, 그리고 에너지, 중소형주 쪽에서도 종목별로 차별화 장색이 나왔기 때문에 장중 내내 변동성을 보여줬고 주요 지표와 일정들을 기다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신중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이날 또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측에다가 결국에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중동 긴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을 한 겁니다. 앞서 헤즈볼라는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란 고원의 한 축구장을 폭격해서 미성년자 12명을 숨지게 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간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측으로 역으로 보복 공격을 실시해서 2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원유 공급 차질이 없는 한 이러한 중동 긴장을 무시하는 경향을 나타냈었는데요. 관련해 RBC 캐피털 마켓의 글로벌 원자재 전략 책임자 말에 따르면 지정학적인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의 경제 부진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수요 둔화 이슈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가격은 물론이고 구리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내용들이 가격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트럼프와의 이런 강세가 조금은 주춤해져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겠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 캠페인 측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2억 달러의 자금을 모금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서 3분의 2가 새로운 기부자들에게 나온 것이다라고 고무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캠프에서 지난달 6,380만 달러 그리고 트럼프 캠프에서는 1억 500만 달러를 각각 모금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 해리스라는 새로운 인물이 모금 규모가 두 전현직 대통령의 한 달 모금액을 넘긴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ABC 뉴스에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가 43%가 나오면서 일주일 사이에 8%포인트 올랐다고 전했고,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무당층 유권자들 사이의 호감도가 기존의 28%였는데 44%로 16%포인트나 급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 포기 이후에 이 해리스에 대한 열광이 대선 경쟁을 재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유를 잃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었던 것이 바로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이 미국 자동차 중 원픽이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5%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대표적인 테슬라 팬인 아담 조나스 분석가 말에 따르면 포드를 포함한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속속 전기차와 관련된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앞으로 테슬라가 수익성이 높은 무공해차 크레딧 시장에서 훨씬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좋은 얘기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 테슬라의 중국 판매 감소나 이 로보택시와 같은 자율주행 쪽 상용화 능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명들 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중국 매출은 기존 대비해서 6에서 7% 상승에 불과하고 로보택시 기술 상용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주가는 테슬라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회사 ARM 쪽 되겠습니다. HSBC 쪽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반도체 투심이 그닥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날 종가 기준 5% 밀리면서 141달러고 시간 내에서는 그래도 0.3% 이상 반등을 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적 발표가 나왔었던 온 세미컨덕터였습니다. 호실적도 발표했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다라고 얘기를 나오게 되면서 강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1.54% 오른 78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알파벳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알파벳이라든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광고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좋아졌다. 결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알파벳 클래스 C입니다. 1.4%고요. 클래스 A 역시 1% 중반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날 모두 다 알파벳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도날드입니다.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소득층을 공략하는 전략 자체가 굉장히 유효하고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3.7% 미래를 봤었던 외식업계가 되겠습니다. 261달러였고요. 이날 외식업계에서 맥도날드만 갔던 게 아니라 뭐 치폴레라든지 다른 업계들도 같은 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또는 이런 내용들을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